임서는 법칙을 보고 그것을 똑같이 모사하는 것을 말한다. 창작이라 하면 임서로 얻은 법을, 이 책을 하여튼 책을 늘 써가지고 책에 그 맛이 나한테 옮겨와야 돼요. 임서로 얻은 방법을 바탕으로 해야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일을 일컫는다. 그렇지만 초심자나 아직 자기의 풍을 이루지 못한 처제는 설령 일가를 이루었더라도 원적과 원래 어떤 그 법칙과 아주 똑같이 모사하려는 마음이 늘 있어야 한다. 경지에 간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잘 쓰는 그런 어떤 작가의 반열에 올랐다가 하더라도 행여 비속해질까 촌스럽고 이 글씨가 아주 너무 뭐랄까 격이 떨어질까봐 방이란 운필과 흐트러진 마음을 법에 의하여 조명하여 자꾸 자기를 갖다 다독이는 거예요. 이제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좋은 글씨를 쓰려고 계속 자기를 갖다가 다독여 주는 거예요. 신필 신운이 감도는 작품은 기이하면서도 험하지 않고 조금은 다르게 흔하지 않게 자기 개성이 있는 듯 하면서도 함부로 막 험하게 이 붓을 갖다가 쓰지 않고 담담하는 것은 무색 무취 색깔도 없고 향기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아무 맛도 없는 걸 이야기해요. 담담하지만 그 가운데 맛이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늘 먹는 음식 같은 것도 늘 먹는 건 그냥 맛있지 않고 막 기름지고 뭐 그런 게 아니어도 담백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이 몸에 좋고 오래 먹을 수 있고 항상 먹어도 싫지 않듯이 그런 것도 똑같아요. 담담하지만 맛있으며 연하 곱게 고운 것 같지만 또 속되지 않아야 돼. 빼어나나 아주 우수하게 빼어나지만 또한 너무 요염하지 않으며 못생겼으나 밉지 않은 경지이므로 아무리 보아도 실증나지 않고 볼수록 새로워서 그 느낌이 끝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예쁘다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 교양도 있고 좀 품행도 좀 단정해야지 막 무슨 뭐 찍어바르고 막 무슨 뭐 뻘겋게 한다고 해서 뭐 이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소동파는 태필 예산, 태필 붓을 쌓아놓았단 말이에요. 붓을 다 쓴 붓을 여산, 산이 되도록 그렇게 붓을 많이 썼어요. 미족진, 그게 그렇게 많이 쌓아놨어도 산을 이뤄도 그 진수 이루지 못하고 독서만권, 독서를 많이 책을 읽어서 통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냥 손재주로 막 글씨만 쓰려고 할 게 아니라 그런 걸 많은 책들도 보고 거기에 관련된 서적들도 봐서 많은 지식도 쌓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갖추었을 때 거기에 대한 인품도 묻어나고 그래서 좋은 글씨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겉모양만 막 그리고 해가지고 이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뭐 하나도 뭐 볼 것도 없고 천박한 그런 글씨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교하다는 것은 뭐 이렇게 좀 뭐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뭐 이렇게 뭐 그런 뜻도 되지만 별로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법을 알면 기교를 부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생리인 듯하다. 이거는 하나의 과정으로 중요하지만 지나치면 조작의 의미가 있어 깨글씨가 된다. 조작이란 것은 만드는 거 인위적으로 그냥 쓱쓱 있게 일회성 있게 그냥 질박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 너무 꾸며대고 만드는 그런 깨글씨가 된다. 무릇 글씨는 점자는 것이 최상이며 그러기는 참으로 어렵다. 글씨의 군획되기는 애인되기보다 어렵단 말이 있는 것처럼 마치 어진선비의 풍모와 같은 엄정단아 깔끔하고 그런 고운 글씨를 써야 한다.
학습 순서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서에 시작하려면 입문하여 오랫동안 전서에 머물러 그 맛을 거의 섭렵하고 예서나 해서로 넘어가면 몰라도 잠깐 쓰다가 그러니까 뭐 조금 쓰고 뭐 한 권이나 쓰고 뭐 내가 다 배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해서로 넘어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거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글씨에 대해서 좀 몸에 배게 머리에 뭐 남아있고 그렇게 쓰려면은 그래도 꽤 오랜 기간을 써가지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겨우 좀 써가지고 넘어가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옛부터 해서로 입문한 것이 그 정설로 이겨져 왔다. 그 이유는 그렇게 이제 해서는 법의 어떤 공식이 통하는 그런 글씨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정하고 점액이 신중하게 바르게 그렇게 정리돼서 쓰기 때문에 송나라 고종은 글씨 배움에 반드시 정서로 시작해야 되는 것은 팔법. 팔법은 뭐 이게 그 기본 핵들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연습을 해서 우리가 쓰잖아요. 서에 필요한 8가지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갖춰짓고 또 예서의 여풍이므로 예서에서 해서로 이제 변해갔으니까 예서의 여풍, 예서의 그 어떤 그런 거가 남아있어요. 여풍이므로 해서를 터득하면 이미 행초간의 논일이니 이 행초에 이제 접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종묘와 왕이지에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글씨를 배우는 것도 잠시 누에가 뽕잎을 먹듯 해야지 성급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손을 대면 체계를 이루지 못한다. 하여튼 전설을 하든 해설을 먼저 하든 마찬가지겠으나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체를 완전히 습득한 후에 또 다른 체로 넘어가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씨나 그런 작품 같은 걸 볼 때 이게 어떤 그 사람의 인격의 어떤 그런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글씨는 그 자체보다도 그 작가가 사람됨이 어떠한가 그런 것을 먼저 봐요. 글씨는 그래서 어수룩하게 썼어도 그 인품이 고결하면 무조건 그 글씨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좀 그런 걸 많이 어떤 그 고미한 학자들이랑 그런 사람들은 글씨를 배우지 않았어도 써서 많이 부족한 것 같지만 글씨가 품격이 그렇게 비속하거나 그러지 않고 또 좋아요. 나름대로 보면. 또한 아무리 글씨가 좋아도 그 사람됨이 흉하면 그 작품을 감상하거나 소장하는 것조차 꺼려 기피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한 예로 이완용이 같은 사람이죠. 이완용이는 조선 말에 조선 서화협회가 있어요. 조선 서화협회. 우리나라의 유명한 서화가들의 모임이에요. 뭐 무슨 서양화 배우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술인 단체예요. 거기에 회장까지 지냈어요. 이완용이가. 그 사람 글씨 잘 씁니다. 근데 그 사람 글씨를 누가 집에다 갖다 붙여놓고 잘 썼다고 자랑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참 그 사람 글씨를 걸어놨다는 것 자체가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있어도 어디다 숨겨버리고 없애버리죠. 그렇지만 김구 같은 사람, 김구 글씨 뭐 글씨도 좀 괜찮게 써요. 그 사람 그냥 그런 글씨가 질박한 글씨예요. 순수하고 좀 천진난만한 것처럼 애들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막 꾸미지 않고 김구 글씨 그런 거 뭐 몇 자 써놓고 그런 건 수천만씩 하잖아요. 뭐 수천만 수억 대가 넘을 정도로 안중근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글씨는 너무 엉망으로 쓰면 안 되지만 그냥 뚜벅뚜벅 모양 부리지 않고 썼어도 그 사람의 인품이 좋으면은 정신을 보여. 그 작품 그 정신을 보는 거예요. 정신. 글씨에 어떤 나타나는 그런 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